드디어 오늘이 왔다. HY419 반도체, 스마트폰. 감사합니다. HY012 반도체, 인공지능. HY123 반도체, PC방. 반도체계의 지옥 아니야? HY310 반도체. 너는 우주로 가라. SK 하이닉스. 내 꿈을 펼쳐라. 내 꿈을 펼쳐라.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내 꿈을 펼쳐라. 드림 빅 DB. 고객님이 해외 주식을 마음에 두는 순간 글로벌 전문가의 컨설팅, 글로벌 리서치 센터의 분석, 11개국 글로벌 네트워크, 미래세대우 글로벌 인프라가 함께 움직입니다. 당신을 위한 글로벌 팀플레이 미래세대우.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익등정 31회 김선입니다. 오늘 미중 무역 갈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외국인의 매도세로 약 1%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3% 하락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이슈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글로벌 증시부터 국내 증시까지 이제는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수익의 정상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한 길로 수익 등정하실 수 있도록 오늘 특별한 수익대장 전문가님만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부터 국내 증시까지 모두 짚어주는 윤정두 수익대장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황교육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담긴 캔들 교육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마지막으로 전문가님의 종목까지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등정 30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익대장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그러니까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부터 해서 오늘까지 유가증권 시장 100포인트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해석들이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았는지 그리고 추세적인 부분에 계속해서 약세장이 연출이 될 것인지 아니면 강한 반등이 나올 것인지 오늘 시황 시원하게 풀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타임에는 여러분들께 교육이죠. 캔들에 대한 부분 마지막 복습 시간 가져갈 겁니다. 캔들 교육 마지막으로 진행해드리고 거기서 발굴되는 종목 오늘 같은 장에서 특히 포착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오픈을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종목까지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황부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놓고 보시게 되면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노출돼 있던 그런 내용이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재점화에 따른 시장 조정 확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맞는 내용일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전기전자 업종이 그동안의 강세를 접고 오늘 급락을 했죠. 그중에서 이제 삼성전자 부분이 지속적으로 재상장 이후에 급락의 흐름을 연출하다 보니까 시장 조정 폭의 확대 부분이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내용이 있고 거기에 이제 애플발 악재 뭐 그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시장 조정이 나왔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그렇죠. 이것도 맞는 내용일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테슬라 관련된 내용도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에 대한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역시 추가적인 악재가 될 수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살펴볼 부분은 요거예요. 테마주의 흐름인데 상반된 흐름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남북 경협주들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냈죠. 그리고 바이오주 중에서 이제 셀트리온의 강세가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조금 더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IT 종목군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관련
그런 내용의 종목군들 뭐 묶어서 놓고 본다면 역시 뭐 같은 IT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시경을 통해서 충분히 들으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약세를 띈다. 이 내용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 축구가 있죠. 예? 러시아 월드컵 그 축구 첫 번째 경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첨삭지도는 9시 21시가 아니라 23시부터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그 23시부터 진행해드릴 때 이 자료들은 그때 한꺼번에 싹 다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 시황 부분에 있어서는 경협주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거고 이 앞부분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거부터 놓고 보시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 부분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어렵다? 그렇다면은 당사국들의 조정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겠죠. 미국의 조정이 급격히 나와야 되고 중국의 조정도 급격히 나와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중국과 홍콩이 휴장이었어요. 그럼 미국장에서 지난주에 미국장의 흐름이 주간 단위 기준에서 어려움을 겪었느냐라고 했을 때 30개 종목의 주가 평균 방식인 다우 지수는 조금 눌림목이 있었죠. 근데 S&P 500 지수는 어때요? 눌림목이 있다 할지라도 지난해 연말 대비해서 위쪽에 놓여져 있습니다. 월등하게.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을 2016년부터 쭉 당겨왔던 나스닥의 경우는 지금도 사상 최대치의 랠리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을 비롯한 팡이라고 일컬어지는 페이스북, 아마존, 그리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그리고 넷플릭스까지도. 거기에 인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전부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신고가 랠리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흐름 속에서 무역 분쟁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이 IT주들이 중국에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도 강세를 띠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보잉이라는 업체죠. 보잉. 보잉사. 잘 기억해 보시면 대표적인 방산업체 기준으로도 보실 수 있는데 중국의 주석이 미국으로 방미를 갔을 때 그럴 때 항상 보따리를 갖고 가죠. 그럴 때 그 보따리 안으로 뭘 갖고 귀국을 하죠? 비행기입니다. 보잉사의 비행기 부분을 상당 부분을 또 수입을 해주는 게 중국인데 보잉사의 주가 오늘 저녁 첨삭지도 때 보여드릴 겁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고점 랠리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 당사국들의 문제가 제한적인 범위에서 우리나라 증시만 영향을 받는다? 그럼 말도 안 되죠. 유럽이나 일본 쪽의 영향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가 0.7%대 하락으로 오늘 마감이 됐어요. 근데 3월 달에 3월 말경에 일본 증시의 하루 변동성 얼마 나왔습니까? 5%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미국이 하루에 1,500포인트 빠질 때 그럴 때 일본의 하루 변동폭이 7%가 나왔어요. 근데 오늘 0.75 빠졌는데 그 정도 흐름이 이 무역전쟁 관련된 내용의 조정이다?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8주 연속 강세 그리고 2주 조정 그리고 나서 다시 지난주에 돌려놨고요. 지금의 흐름도 23,000포인트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23,000포인트를 넘기면 추세 강화 부분이 상당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 또 닥스 같은 경우 독일 같은 경우도 23,200포인트 그 라인에서 좀 밀려 내려와 있다 할지라도 또 지금 현재 유럽 증시가 소폭의 약세를 띈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추이를 무역 전쟁 재점화 관련한 내용으로 갖다 붙이기에는 어폐가 있다. 그래서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첨삭지도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애플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이 OLED 관련된 내용이죠. 그리고 LCD 관련된 내용입니다. 애플에 대해서도 지금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애플이 OLED를 덜 쓰고 LCD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하겠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악재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이미 나와 있던 내용이죠. 또 연초 부분에 다 오픈되어 있던 내용이죠. 지난해부터 해서 알려져 있던 내용이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정받을 종목은 다 조정을 거친 이후에 이번에 랠리가 나왔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그런 부분이 불거졌었고요. 그 불거진 이후의 흐름은 정상적으로 주 후반에 회귀가 됐었습니다. 근데 금요일 또 오늘 또다시 이 애플 관련된 내용이 예전 내용이 다시 나오게 되면서 출렁거리는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이 또 터진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냐? 그렇지 않죠. 테슬라의 주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서 멈춰 있을 때 우리나라 기준의 4차 산업혁명, 뭐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쪽의 테마주들은 하반기에 강세를 떴었죠. 그러니까 별개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 SDI의 조정폭이 좀 장중에 깊은 모습을 나타냈지만 LG화학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갖다 붙이기에는 조금 모순이 있다. 무리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의 흐름의 조정폭의 기준은 적절한 구간에서의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그리고 우리나라만 좀 과도하게 조정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선거가 또 끝났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신용이 너무 많이 쌓인 부분도 있죠. 그래서 신용 한도를 정부에서도 각 증권사별로 자기 자본 한도 수준으로 줄이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의 한번 순환성의 흐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이 부분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내용입니다. 지금 시장이 3거래일 동안에, 그러니까 그 전에 화요일 날 종가 대비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3거래일 만에 100포인트 이상 무너져 내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정도는 지금 약간 미소를 짓고 있어요. 그러한 이유가 잘 보십시오. 오늘의 종가 수준이 2월 달 기억나시죠? 예? 미국 증시가 하루에 다우지수가 1,500포인트씩 변동폭이 나올 때 그때 당시에 저점 수준으로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 종가 수준하고 거의 차이가 안 나요. 지수 굉장히 많이 밀려 있죠.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여기서부터 이 빨간 색깔 선이 지난해 12월 28일 폐장일 종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지수는 폐장일 종가 수준 대비해서 급격히 밀려 내려왔어요. 얼마 동안에? 3거래일 만에. 그럼 글로벌 증시 선진 시장 어떻게 돼 있다고요? 전부 독일, 일본, 전부 요 위치 또 요 위쪽 위치. 그리고 S&P 500 지수 나스닥은 뭐 사상 최대치 고점 랠리. 그렇다면은 지금의 기준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식의 기준이 될 수 있냐면 잘 보세요. 자동차 업종 중에서도 현대차는 그나마 시가총액 극대응주죠.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연동된 또 수급, 기본적인 인덱스 펀드에 연동된 수급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기아차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러한 흐름이 아니라 월봉으로 놓고 보실 때도 계속 저점이 낮아져요. 어쩔 수 없이. 또 조선주들은 어때요? 조선주들. 삼성중공업 지난해에 유상증자 발표하고 급락 연출되고 그리고 나서도 계속 이렇게 눌려져 있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근데 요 위치에 놓여져 있을 때 잘 생각해 보시면 지난주 말부터 오늘까지 시장의 주도적인 하락의 기준은 어디였습니까? IT 종목이었죠. IT 종목의 위치가 요 정도 돼 있을까요? 하다못해 삼성전자의 기준이 이 당시 기준에 220만 원대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예? 그죠? 4만 4천 원의 기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기준은 어떻게 되죠? 4만 6천 원.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의 기준에서도 조금 더 우위에 놓여졌다. 그러면 자, 우리나라의 대형 그룹사에 속해져 있는 IT 종목, 대표적인 종목 뭐가 있습니까? 삼성전자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시가총액 총액 기준으로 60조 원에 달하는 SK 하이닉스. 60조 원이 넘죠 지금. SK 하이닉스 주가 어때요? 5월, 6월에 사상 최대치 고점을 뚫고 나서 눌린 폭입니다. 이 시장 지수하고 완전히 차이가 있죠? 그 다음 범위가 또 뭐예요? 세 번째 시가총액 높은 게 세 번째 기준이 삼성 SDI입니다. 시가총액 15조. 어때요? 이번에 고점 52주 고점을 뚫고 나서 눌림입니다. 금요일까지 52주 고점을 뚫었어요. 금요일까지. 네 번째 종목이 뭡니까? LG전자입니다. LG전자 요즘 힘 못 쓰죠. 근데 LG전자도 3월 달에 시장이 이렇게 밀려 있을 때 3월 달에 52주 고가 뚫고 나서의 조정입니다. 그럼 시가총액 극대형 IT주에서 네 번째 종목이 뭡니까? 삼성전기죠. 삼성전기 3월에 고점 찍고 나서 5월, 6월 계속 52주 고가 랠리. 예? 52주 고가 랠리 지난주까지도. 그 다음 범위가 LG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LG 이노텍인데 그쪽은 업황 자체가 좀 무너져 있는. 결론적으로는 IT 전체적으로 이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2016년 이후에 시장을 견인했던 업종이 뭡니까? 실적을 바탕으로 IT, 그 다음에 금융, 화학이죠. 금융 어때요? 금융 지주사의 흐름이 오늘도 강세를 띄었습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쪽에 저점이 형성되던 시점 대비 금융 지주사도 반등이 강하게 연출돼 있다. 화학주들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LG화학 기준에서 업종 대표주의 기준에서 LG화학이 2차 전지 때문에 움직였던 아니면 기본적인 실적 97% 영업이익의 97%가 화학 기준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탕으로 움직였던 어찌됐건 바닥 대비해서 월등한 탄력이 나와 있죠.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IT, 금융, 화학. 지금 바닥 수준에 놓여져 있는 지수와는 다르게 위쪽에 형성돼 있다는 거예요. 포스코도 어때요? 40만 원 고점을 1월 달에 찍고 40만 원 고점을 찍고 밀려 내려올 때 31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오늘 시장 조정과 함께 밀려 내려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36만 원이 살짝 이탈되는 수준. 그럼 31만 원 대비해서는 36만 원이면 엄청난 거죠. 결론적으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는 상태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전력같이 PBR이 굉장히 저평가로 낮아 있는 종목, 주말 동안에 정책적인 리스크가 또 불거졌지만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조정이 아닌 강세 기준을 그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러분들께 굉장히 기회입니다. 굉장한 기회입니다. 그죠?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상대적인 약세 부분이 제한적인 흐름으로 반등으로 연등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업종별로 놓고 봤을 때 2016년 이후에 시장을 견인해왔던 실적이 뒷받침되고 수급이 뒷받침되는 대표 업종 IT, 금융, 화학 거기에 포스코까지 또 한국전력까지 업종 대표주들의 강세 부분은 지금 시장에도 지속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의 시각만 바꾸시면 돼요. 안 되는 업종, 힘든 업종을 지금 공략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뭐냐면 오늘 시장에서의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그리고 보합 종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시장 보면서 가장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경협주. 자, 남북 경협주가 지금 정부가 끝날 때까지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갈 것이다. 남북 경협주가 시장을 견인할 것이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남북 경협주가 계속 갈지 안 갈지는 뭐 시장이 판단하겠죠. 다만 남북 경협주 그 관련된 테마주들이 움직인다고 해서 시장이 견인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남북 경협주가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시장이 조정을 받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남북 고위급 회담 진행이 결렬됐을 때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뭐 결국은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결렬됐을 때 그랬을 때 시장에서는 경협주들이 어마어마한 폭락이 나왔죠. 어마어마한. 근데 그러한 부분에 지수 영향력은 아예 없었습니다. 오늘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기준에서 맨 처음의 흐름이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 또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이 상당폭의 조정으로 연출이 됐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300조가 이탈이 된 상태인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20%가 하회가 됐습니다. 전기전자 업종도 30%가 하회가 됐어요. 그쪽에서 오늘 개장주부터 조정이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서 방어가 돼서 약보합권에 놓여져 있던 부분이 전기전자 업종이 계속 눌림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체 업종의 조정으로 다 연동이 된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남북 경협주들은 어때요? 굉장히 강한 종목군들은 시세 분출이 굉장히 세게 나왔죠. 다만 시가총액이 작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예를 들어서 비금속 광물이 0.52% 움직였는데요. 시가총액 비중은 0.63%. 결론적으로 비금속 광물이 강보합을 띄면서 시장 견인한 건 1포인트도 안 돼요. 1포인트도. 나머지 부분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전자 업종이 현재 기준에서는 어떻게 움직여주느냐. 글로벌 시장과 미국 증시의 흐름과 발맞춰서 삼성전자가 다시 강세로 전환이 되어준다면 그렇다면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IT가 끌고 화학, 금융, 그리고 철강에서 포스코 또 업종 대표주의 가격 반발력 이런 부분으로 시장의 지수 랠리는 꾸준히 나올 수 있다. 그 지수 랠리가 나와야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경협주가 됐든 또 바이오주가 됐든 이런 부분에서의 시세 부분이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자료 부분은 많이 보여드리진 않았는데요. 23시부터 첨삭지도 할 때 자료 부분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전부 보여드릴 거예요. 전부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시간이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밤을 새서라도 여러분들께 시황 교육을 제대로 해드릴 겁니다. 지금 뭐 뒷부분에 다시 경협주 설명 좀 더 드리겠습니다만 시황 부분에 대한 첨삭지도 받으시는 방법 그리고 오늘 맨 끝에 캔들 교육도 마무리해드리고 오픈해드릴 내일의 공략주, 교육을 통해서 발굴한 공략주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한 글로벌 이슈로 인해 국내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시황 공부와 차트 공부 꼼꼼하게 하셔야 되는 시기인데요.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 모두 짚어주며 여러분들의 투자의 시각을 넓혀주는 전문가님이십니다. 윤정두 수익대장 전문가님의 특별한 무료 온라인 강의가 오늘 밤은 밤 11시부터 시작합니다. 무료 온라인 강의를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담긴 주식 자료들 보내드리니까요. 참여하셔서 주식 자료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바로 안내해드릴게요. 포털창에서 수익산맥 4글자 검색하시면 저희 수익산맥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아래를 보시면 바로 방송 배너가 보이네요. 이 배너를 클릭하시면 오늘 밤 11시부터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전문가님의 주식 자료들 보내드리니까요.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온라인 강의에서는 개별 맞춤 첨삭 지도부터 전문가님의 주식 자료들까지 다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밤 11시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윤정두 수익대장 전문가님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자료 부분이 오늘까지 이제 20강째이기 때문에 한 강당 보통 70페이지에서 100페이지 정도 방송 요 화면에 나가는 자료들 있죠. 그것을 교재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부분이 20강이면은 대략 뭐 1000페이지에서 1500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전부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일부터 시장 어떻게 대처할지 그 부분도 중요하죠. 그리고 경협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께 이제 경협주들에 대해서 그 이전부터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5월 28일에는 또 특집으로 한번 이런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사실상 경협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슴앓이를 많이 하실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금요일과 월요일 우와 경협주 샀으면 대박 났을 텐데 막 이런 생각도 가지고 가실 텐데 그 정도로 매매가 좋으신 분들은 굳이 뭐 지금 방송도 안 보시고 계시겠죠. 경협주를 대부분 사신 부분이 고점에서 많이 지금 물려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이 경협주에 대해서 요 정도 정리해 놓은 내용 요걸 바탕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기준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1차 남북정상회담이 언제 열렸다? 2000년 6월입니다. 요 정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이때 당시 시장 상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언제 열렸다고요? 2007년 10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예? 이때 역시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나 또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남북 정상회담과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향후 한 100년 정도를 주식을 더 하실 것 같은데 그 100년 정도 주식 더 하시는 동안에 1차, 2차, 3차, 4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경험치가 고스란히 남아 있으셔야 돼요. 근데 벌써부터 3차, 4차 남북 정상회담 그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흐름이 있었는지도 사실 모르고 경협주에 대처를 하시다 보니까 남들은 수익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자꾸 손실이 나는 흐름까지도 연동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이렇게 돼 있어요. 3차 남북 정상회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월 10일에 사실은 2월 10일 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처음으로 시장에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데라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조금씩 가시화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3월 초부터 해서 3월 말까지 남북 정상회담의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잡혔죠. 그리고 나서에 쭉 이어진 흐름이에요. 근데 시장에서의 흐름은 그럼 2월 10일부터 이렇게 움직였느냐? 혹은 3월 달에 움직였느냐? 혹은 4월 초에 움직였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쪽에서부터 시세가 나와요. 어느 쪽에서부터 시세가 나오냐면 건설주에서부터 GS건설의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발표에서부터 그게 4월 초중순입니다. 그러고 나서 현대건설 실적 나오고 그러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4월 27일 이후에 정상회담 이후에 철도주들까지도 더 큰 시세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놓고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우지수의 월봉 차트예요.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2003년부터 대세 상승 랠리가 쭉 나왔죠. 그리고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를 무려 2년 동안에 17차례를 올립니다. 1년에 8번 FOMC 회의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올려서 17차례 한 번도 안 쉬고 금리를 올렸어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경기가 살아났다라는 신호를 바탕으로 해서 랠리가 나온 거죠. 그러면 2007년도 기준에
2007년도 기준에 미국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영향을 받느냐? 안 받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때 10월 달이 2007년 10월 달이 2차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그랬어요. 10월 달이 언제냐면 요 시점입니다. 요 시점.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하고요. 8월 달에 서브프라임이 터진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남북 정상회담의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장에 랠리가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는 리먼 브라더스 직전에 서브프라임 터지면서 금리를 내리면서 조정이 나왔다는 거죠.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미국 시장은 상관없이 우리나라 증시가 이게 11월입니다. 여기가 10월이에요. 역사적인 2차 남북 정상회담. 미국에서 금리는 이미 9월에 내리고 8월 달에 서브프라임이 이미 터지고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터지고 결론은 시장의 추이에 글로벌 증시의 추이에 맞게 연동이 됐다는 거죠. 그럼 이 당시에는 테마주가 없었느냐? 아니죠. 테마주를 볼 수 있죠. 근데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 비금속 광물. 지금처럼 뭐 어마어마한 물론 뭐 시대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어마어마한 테마가 형성됐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 테마가 만약에 형성이 됐었던 거라고 할지라도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연동된다. 마찬가지로 건설업종.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오버슈팅 자락이 남북 정상회담하고는 연관이 거의 없어요. 이때는 그럼 그런 내용이 없었냐? 지금처럼 아니죠. 지금처럼 분위기가 비슷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철강이었어요. 지금은 철강주에 대해서 수혜 부분이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는 않습니다만 이때 당시 요 긴 꼬리 보시면 이게 10월이에요. 지수나 다른 업종은 11월이 정점인데 철강은 10월에 정점을 찍습니다. 왜 그러냐면 포스코의 시가총액의 기준이 대부분의 지수의 기준으로 연동이 됩니다. 철강업종 기준에서. 근데 그런 흐름을 바탕으로 놓고 봤을 때 포스코가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갔거든요. 2위까지 올라간 종목을 역사적인 2007년 10월 2일 남북 정상회담 딱 스타트하는 날 종가 기준으로 12%까지 당겨버립니다. 인위적이었죠, 약간의. 그러고 나서 그게 고점, 그 다음에 조정. 즉 2차 남북 정상회담, 1차 남북 정상회담 똑같습니다. 그 당시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연동돼서 움직이는 거지 남북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어떤 업종군들이 시장을 견인하지는 않았다. 지금도 다시 생각해 보시면은 삼성그룹은 통일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혹은 통일이 안 되더라도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경제 지원을 해준다고 했을 때 그럼 삼성그룹, 현대그룹 뭐 전체적으로 다 같이 수혜를 보지 특정 종목만 수혜를 보나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이 지금 발표를 그러니까 뭐 공식 발표가 아니라요. 언급을 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남북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 제재를 풀어주게 됐을 때 중국과 일본과 한국과 미국이 최우선적으로 들어간다. 유럽은 안 들어올까요?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죠? 경쟁 입찰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테마는 테마주의 기준으로 좀 놓고 보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건설업종의 지금의 흐름, 그러니까 5월 달의 기준입니다. 5월 달의 기준에서 건설업종 정도 수준을 놓고 보자. 건설업종은 눌리면 눌릴수록 저평가 상태로 다시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거품이 많은 종목이 많아요. 그러니까 특정 증권사에서 사실은 이 경협주의 테마의 종목도 누가 분류합니까? 특정 증권사에서 스몰캡 담당 쪽에서 한 100여 종목을 남북 경협주로 언급을 해버렸어요. 보고서를 내놔버렸죠. 몇몇 증권사가 같이 이제 경협 관련된 내용을 쓰긴 했지만 종목을 분리해서 보여준 쪽은 특정 증권사 한두 군데뿐이 없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이제 분류해 놓은 것을 남북 경협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규모에 달하는 또 매출이나 실적이 규모에 달하는 종목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종목을 보여드릴게요. GS건설 빠르게 넘깁니다. 방송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실적 부분 또 언제 접근하냐 이런 부분들의 내용 또 펀더멘털적으로 GS건설의 현재 위치 PBR의 기준, PER의 기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수급 그렇게 해서 목표 주가의 설정 범위 이런 부분을 다 공개를 해드리고 오픈을 해드리고 그 가격 미리 쭉 오픈해드렸던 가격 수준으로 다 올라왔었죠. GS건설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GS건설보다는 어떤 겁니까? 현대건설이죠. GS건설도 이만큼 움직였다 결국 어떻게 했어요? 조정폭이 상당합니다. 조정폭이. 지금 굉장히 많이 추가적으로 오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5월 말 이후에 경협주들의 대부분이 6월 달 들어서는 대부분이 조정입니다. 고점 대비. 자, 놓고 보시면 현대건설이에요. 교육 다 해드렸죠. 주봉의 기준, 일봉의 기준.
예? 그렇게 하면서 쭉 해드리면서 이격도도 보여드리고 수급도 보여드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고평가는 아니지만 저평가는 벗어났다. 저평가는 아니다. 그런 부분 다 말씀드리면서 결국은 보여드린 내용이 마지막 자락에서 이런 내용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야 될 자리에 설명을 다 드렸고. 그럼 지금의 기준에서 결론은 어떻게 돼 있느냐? 이렇게 놓고 보셔야 되겠죠. 일단 오늘 기준까지의 흐름인데 여러분들이 이 현대건설을 분명히 좋아라 하시고 경협주를 매매를 하시고 다 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현대건설 주식수. 저는 현대건설 직접 매매는 안 하지만 주식수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 1억 1,100만 주. 이게 왜 중요하느냐? 요게 개인 매수세거든요. 개인 수급. 이 개인 수급이 무려 1,200만 주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1% 정도의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보여서 개인들이 더 뛰어나고 이들이 바보여서 1,200만 주를 막 던졌다? 앞으로 더 살 거다? 현대건설이 사실상은 주가 조금 눌려져 있어서 이제는 다시 저평가 수준으로 진입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저평가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현대건설이 지금 당장 입찰에 성공했습니까? 혹은 마진율이 어마어마해요? 광급공사에서? 그것도 아니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 뭐예요? 갭상승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진 부분들. 그 거래량이 터지면서 여기서부터요. 터지면서 시세의 랠리가 본격화됐다. 지금은 거래량이 줄은 상태의 조정이다. 돌리려면 굉장히 큰 거래량이 터져야 되고 굉장히 큰 이슈가 나와야 된다. 그걸 막연하게 짚고 있겠다? 가지고 가고 있겠다?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부분에 설명드린 것처럼 2월 10일경 남북정상회담 언급됐을 때 3월경에 구체적인 흐름이 연출이 됐을 때 변동 없죠? 4월 달에도 별로 변동 없었죠? 이게 뭐라고요? GS건설이 요쯤에서 어마어마한 갭상승 15% 갭상승이 나왔어요. GS건설이. 소형주가 아닌데. 엄청난 실적 때문에. 현대건설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온 이유가 현대건설의 실적 발표. 아시겠죠? 실적 위주로 보시고 경협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어려워서 접근하기 힘드실 때에는 주식 투시경 일단 1단계 캔들 교육부터 받으신 이후에 경협주도 대체해 나가자.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시황 부분과 경협주들의 향후 전망, 경협주들 향후 전망 어떻다고요? 지금 현대건설이 고점 대비 한 22% 빠져 있어요. 고점 대비. 나머지 경협주들은 30%, 40%씩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낙폭과대로 인식하지 마시고 꼭 접근하시겠다 하면 주식 투시경을 통해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술적 분석에 대한 자료 1강부터 지금 20강까지 진행을 해드렸는데 그 자료를 받으시는 방법 그리고 앞부분의 시황과 경협주 이외의 테마주들에 대한 대응 전략 이러한 부분 첨삭지도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코스피 1%, 코스닥 3% 하락하며 파란불을 켰습니다. 오늘 이런 하락세가 글로벌 이슈의 영향인 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의 흐름 잡아내시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 모두 짚어주며 여러분들의 투자의 시각을 넓혀주는 전문가님이십니다. 윤정두 수익대장 전문가님의 특별한 온라인 방송이 밤 11시부터 시작합니다. 참여 방법 바로 안내해드릴게요. 포털창에서 수익산맥 4글자 검색하시면 저희 수익산맥 홈페이지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홈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온라인 강의 배너가 있습니다. 이 배너를 클릭하시면 오늘 밤 11시부터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담긴 1000장이 넘는 PPT 자료들 보내드리니까요. 참여하셔서 주식 자료들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익대장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제가 분명히 처음에 설명드릴 때 지금 3거래일 만에 100포인트 빠져내려오고 오늘 하루에 코스닥이 얼마요? 3% 빠지고 장중에 뭐 더 빠졌죠. 오늘 하락 종목이 무려 1,700개 종목이 넘습니다. 1,700개 종목이 넘게 하락을 했는데 웃고 있는 거 왜 그런다 그랬어요? 굉장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다. 단순하게 막 시장 뭐 어떤 테마주 이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종목에서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요. 좋은 종목까지 꼭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교육용으로 오픈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여기서 이제 특징사항은 지난주 월화 교육을 해드렸죠. 그러고 나서 목, 금 이틀 동안 기준해서 삼성전기와 호텔 신라 어떻게 됐습니까? 고점 부분을 더 넘겼어요. 셀트리온 어때요? 셀트리온. 이 같은 장세, 오늘 같은 장세에도 강세를 띠면서 일단 마감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삼성전기, 호텔신라, 셀트리온 이 부분들을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부분은 좀 빠르게 설명드리고 오늘 마지막 총복습 진행을 할 텐데 자, 놓고 보시면 이렇습니다. 셀트리온 어떠세요? 셀트리온 언제요? 5월 9일 날 방송 판매해드리면서 이 기준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거래량입니다. 그죠? 거래량 부분인데 요때 거래량이 딱 터져서 뭐 때문에 터졌습니까? 장악형이 뜨는 과정에서 실적이 나왔어요. 실적. 낙폭 과대 기준에서 실적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빵 터졌는데 앞전 거래량이 못 미치죠. 그래서 이럴 때는 40% 하락의 낙폭 과대 인식보다는 좀 제한적으로 접근하자.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이때 교육해드리는 게 뭐예요? 오늘 배울 교수용의 기준입니다. 교수용의 기준. 좀 이따 또 보여드릴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이후에 그러면서 이런 화면 계속 보여드리고 또 실제 이 화면입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가 장악형을 배웠고 미리 알고 있었다면은, 예? 알고 있고 이 종목을 보고 있었다면은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이런 데서 차익 실현 잘하고 중간중간에 속임수가 있었지만 역시 차익 실현 잘하고 그리고 나서 제대로 안 보는 거죠. 거래량도 없고 캔들의 패턴도 없고. 그러다가 이럴 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전일음봉의 대돌림의 구간이 얼마요? 24만 3,500원. 거기에서부터만 접근을 했어도 어떻게 됩니까? 수익률이 하루에 8.52%. 거래량이 그런데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기술적으로만 대처하자. 그 이후에 그러면 어때요? 그 이후에 그러면. 이것도 주봉상으로 셀트리온이에요. 주봉상으로. 저런 흐름이 나온 이후에 주봉상의 셀트리온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 기준점 계속 잡아드리죠. 마지막 기준점 뭐라고 잡아드렸어요? 예? 첨삭지도 통해서. 셀트리온의 마지막 기준점은 27만 원을 넘기는 시점에서 편입한다. 27만 원 이탈이 되면 손절. 27만 원 넘기면 편입.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사실상은 접근 안 하는 쪽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왜? 거래량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들 계속해서 교육해드리고 상승 형태 확인형까지 형성이 되고 지금 어떻습니까? 요 기준 이후에 예? 이러한 흐름 상승 형태 확인형까지 뜬 이후에 장악형 상승 형태 확인형. 그러고 나서의 흐름이 이러한 흐름이죠. 오늘 기준에 꼬리가 일부 달려 있습니다. 갭상승 이후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거래량 부분이 다소 제한적이다. 그럼 추세 부분은 일단은 여기서 실적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여기에서 횡보하는 과정에서 27만 원 기준 잡아드렸고 그리고 한 단계 넘기는데 다행스럽게 5MA, 20MA 거래량은 넘겼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이러한 흐름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이오주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된 내용 첨삭지도 해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기술적으로 잘 대처를 하자. 그래서 매도 신호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차익 실현 대처를 하자. 아시겠죠? 그 기준 잡아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이게 뭐예요? 어떤 종목이에요? 장악형 뜨고 장악 확인형. 지난주에 총복습 때 말씀드렸죠. 이게 뭡니까?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 호텔신라의 경우도 계속적으로 이럴 때 말씀드릴 때 벌써 이미 이런 때 말씀드려서 그 이후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러고 나서 지금의 경우인데 지금의 경우를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뭐냐면 호텔신라의 월봉 차트 기준에서 수급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32%라는 어마어마한 매집을 단행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망청 뜨고 엄청난 랠리들 구가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윗골이 달려있죠. 지난주까지 계속 고점 랠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중간에 이런 데서 못 잡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에 와서는 발 동동동동동 굴르고 맨날 주구장창 밀려 떨어지고 있는 조선 또 자동차 이런 쪽에만 시각을 가지고 가셔요. 왜? 싸게 사고 싶어서. 그러면 이런 종목은 눌려줄 때 당연히 이런 때부터 오픈해드릴 때 들어가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기준이 10만 원 수준입니다. 예? 이번에 올라온 게 13만 원이란 말이에요. 13만 원을 넘겼어요. 13만 2천 원. 32%. 그럼 지금 범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기술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호텔신라에 대한 AS도 첨삭지도 때 더 자세히 해드릴 겁니다. 지금 12만 원까지 오늘 장중 터치했어요. 기회입니다. 예. 자, 그 다음 범위는 뭐가 됩니까? 삼성전기. IT주들에 대해서 오늘 첨삭지도 때 특집 방송으로 굉장히 깊이 있게 해드릴 텐데 삼성전기 부분도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쭉 움직이고 있으면은 이런 거 어떻게 올라타나요? 그러니까 눌림목 나오고 조정 나올 때 이런 구간에서 편입 기준을 설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움직임 폭이 어떻습니까? 이게 얼마? 9만 원 수준? 자, 어때요? 자, 어떻게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집 방송 오늘 같은 경우에 원래는 축구도 있고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월요일 날.
근데 장이 어마어마하게 밀렸기 때문에 첨삭제도를 21시에 세상이 21시에 단행하던 거를 23시에 해주는 게 어딨어. 23시부터 그냥 내일 아침까지면 어때요? 밤새서라도 해드려야지. 어떤 내용으로? 진짜 이게 더 갈 수 있나요? IT가 주축이 될 수 있나요? 혹은 시장이 깨질 수 있나요? 시장이 오를 수 있나요? 경협주는 어떻게 될까요? 그걸 계속 온라인상에서 첨삭지도를 통해서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삼성전기 부분, 이게 언제 가격이냐고, 이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매번 갖고 나와서 지금도 괜찮습니다. 눌리면 편입할 수 있습니다. 중기 목표 주가 얼마? 16만 원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15만 원, 16만 원. 예? 그런 가격대의 기준점을 뭐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수급 부분과 이런 부분 다 해드렸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에서 오늘 기준에 어떻게 됐어요? 윗꼬리가 이렇게 달려져서 수급에 변화가 없어. 매집이 어마어마해. 매집이. 예? 이 매집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여기를 넘겨지게 된 거죠. 그 수급만 해도 이만큼, 이게 어마어마한 수급입니다. 10% 이상. 단기간에. 근데 매수 평균 단가 수준으로 눌러주고 내려오고 있어? 땡큐하죠. 고맙죠. 그 삼성전기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교육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이제 교수형 복습이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맨 마지막 남은 겁니다. 300년 된 캔들. 기술적 분석으로 따진다면 가장 오래됐고 가장 신뢰도가 높은 거죠. 그 캔들에 대해서 4가지 패턴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전체 시장 운영 전략을 꾸리실 수 있다. 왜? 신뢰도가 그만큼 높으니까. 총 100여 가지의 캔들 패턴이 있어요. 1개부터 뭐 4개, 5개짜리 패턴까지. 그 중에서 별이 1개, 2개, 3개짜리의 신뢰도로 나뉘어지는데 별 3개짜리는 7가지 패턴뿐이 없다. 그 중에 지속형의 패턴. 그러니까 계속 뭐 밀린다면 계속 밀리는 거고 오르면 계속 오르는. 예? 지속형의 패턴 중에 별 3개짜리는 하나뿐이 없습니다. 동일, 흑산명형. 그거 하나. 나머지 6개가 반전형입니다. 고점에서 반전하든 바닥에서 반전하든.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바닥에서 나는 잘 사는데 고점을 놓쳐요. 고점 차익 실현의 기준점. 요 4가지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총 6가지 중에서 애기제비 감추기형과 전서구형은 따로 빼놓고요. 요 4가지 패턴. 그 4가지 패턴에서 오늘은 망치형과 교수형의 마지막 총복습입니다. 자, 교수형 먼저 놓고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교수형이라는 거는 교수님 이게 아니라 예? 행인맨이라고 그래가지고 목을 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바닥에서부터 쭉 올라오다가 고점이 형성돼서 여기서 목을 메고 내려온다라는 내용이에요. 하락 반전의 기준입니다. 요거만 잘 잡아내도 고점에서 차익 실현할 수 있죠. 자, 어떤 예제가 있을까요? 그 전제 조건과 그리고 차익 실현 구간을 설명을 드릴 건데 차분하게 빠르게 진행을 해드립니다. 5에서 10거래일의 상승 추세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면 뭐 맨날 올라가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 주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추세 부분에서 이렇게 5에서 10거래일. 근데 요즘에는 상한가 제도가 2015년 6월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30%로 확대가 됐죠. 그렇게 되면서 5에서 10거래일이 아닌 3에서 5거래일의 기준이 잡히더라도 충분하게 전제 조건이 형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거래일의 신고가 쭉 올라가던 과정 속에서 교수형이 나타나면 색깔은 상관없습니다.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최근 거래의 고점 인식이 잡혀야 되겠죠. 그래야 정점을 찍고 전환이 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 거래일 종가 대비 갭 상승 크기가 클수록 신뢰도 상승한다. 이 내용들은 인터넷상에서 일정 부분 보실 수는 있는데 이렇게 정형화된 내용은 없어요. 이거 꼭 자료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건 요거죠. 요게 떴어. 요렇게 떴을 때 어느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요거를 정리해 놓은 건데 요거 조금 가리고 있잖아요, 제가. 왜? 요거 제가 주식 30년 했는데 30년 된 노하우를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7차례 수익률 대 우승을 했다고. 예? 우리나라 증권방송 전부 다 뒤져보세요. 7차례 우승한 전문가 어디 있어? 그것도 연도별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예? 그러한 전문가가 정리를 해놓고 책을 10권을 내서 그걸 바탕으로 증권사 임직원분도 교육시키고 대학 가서 교육시키고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리고 이거 다 유료였단 말이에요. 요거 다운 받으셔야 돼요? 안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됩니다. 요것이 떴을 때 어디에서 차익 실현할지 조금 이따 배울 교수형이 아닌 망치형, 해머형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매수의 기준이잖아요. 당연히 받으셔야지. 요거 23시에 조금 이따 첨삭시도 때 무료로 배포해드릴 겁니다.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고요. 예제를 보시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중국 원양자원 쭉쭉쭉 올라갔죠.
결국은 마지막에 교수형이 떠줍니다. 이렇게 해야 차익 실현을 좀 편하게 할 수 있겠죠. 차익 실현을 못하게 되면은 또 혹은 이런 데서 따라붙게 되면 그냥 손실인 거죠. 어마어마한 손실. 옛날 거 말고 요즘 거 보여드릴까요? 요즘 거 BH. 굉장히 힘들죠, 지금 BH. 교수형 찍고 내려와서 장학형 뜨고 장학 확인형 뜨고. 조금 이따 또 보여드릴 겁니다. BH는. 거기에 조금 전에 뭐 봤어요? 셀트리온 보셨죠? 이걸 왜 놓치시냐고. 교육만 받으셨으면 36만 원대의 셀트리온 전량 차익 실현하고 이런 바닥에서 어떻게 재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20% 수익인 거예요. 왜 여기서 차익 실현 못하고 여기서 따라붙어서 지금까지 고생하다가 이번에 많이 올랐네요. 아이고 저는 수익이 안 났어요. 이렇게 되신단 말이에요. 거꾸로. 교육만 받으시면 고점 잡고 저점 잡아서 큰 수익 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교수형의 차익 실현 구간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건 뭐예요? 망치형이죠. 망치형은 뭡니까? 내려가다가 돌려지는 관점에서의 흐름. 그럼 매수 구간 설정이죠. 이 매수 구간 설정. 오, 보시면 어때요? 이거 이거 대박이야. 매수 구간. 만약에 이렇게 해서 떴어. 망치형 떴어. 어디서 사냐고, 어디서. 샀어. 100점 100승인가요? 한 번은 틀릴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틀리게 되면은 그럼 어디서 손절을 하는지, 어디서 재편입을 해야 되는지, 그 기준점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요거 받으셔야 돼, 안 받으셔야 돼? 이거 우리나라에도 없고 외국에도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윤정두가 정리해 놓은 거라고. 아시겠죠? 요거는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자료입니다. 그 예제 부분 보시면 아모레퍼시픽 2015년도에 여러분들께 아시아경제TV에서도 교육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이런 바닥에서 망치형 빵 뜨고 중간에 캔들 패턴상 매도 사인이 있나요? 없죠. 여기까지 차익 실현이 된단 말이에요. 수익을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다고.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추가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편입 구간. 예? 다시 보실까요? 해머형이 떴어요. 그러고 나서 편입 구간은 어디까지? 전 거래일의 캔들의 몸통 상단까지. 그리고 꼬리까지도 편입이 설정이 된다. 하루, 이틀, 3일, 4일째까지 꼬리 달린 부분까지. 충분히 편입되죠. 자, 손절 구간은 어디? 이 캔들의 몸통의 상단부터 저점의 절반. 이러한 부분들. 이거 복습이기 때문에 빨리 넘어갑니다. 첨삭지도 한 번 더 해드릴 거예요. 예? 요거만 알고 있으면은, 오, 대박이죠. 예? 시가총액이 아모레퍼시픽이 이 당시에 12조 원 했어요. 5개월 만에 얼마? 24조 이상. 따블이 났습니다. 5개월 만에 12조 원짜리가. 그러한 흐름을 뭘로? 캔들 하나로 잡을 수 있다. 자, 요즘 종목으로 보셔야죠. 뭡니까 이게? 뭐예요? 기억 안 나세요? 이거? 이게 뭘까요? BH잖아요, BH. 최근에 굉장히 힘들죠. 이런 BH 21,800원. 그 이전부터 편입이지만 4월 23일 이후에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쭉 캔들만 가지고 뭐 다른 거 있어요, 내용이? 첨삭지도 해드릴 때 BH의 수급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보여드린 거죠. 이게 6월 12일자예요. 응? 지난주 화요일. 그러고 나서의 흐름 29,000원대 형성된 이후에 와장창 목금 월 와장창 그렇게 해서 얼마 장중에 25,000원이 이탈이 돼요. 예? 수급의 변화 크게 없습니다. 4월 3일부터 600만 주를 매집을 해서 20% 가까이. 예? 그러한 수급에서 오늘 나간 거 33만 주 정도? 그것도 사모펀드? 말도 안 되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BH 어떻게 대응하셔야 돼요? RNF 어떻게 대응하셔야 돼요? 또 방송에서 오픈해드린 SKC 코롱 PI, 사막 콘덴서 이런 종목이 시가총액이나 작아요? 어떻게 대응하실 거냐고. 기술적인 분석, 또 기본적인 분석, 첨삭지도를 통해서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오픈해드릴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게 있어요? 이런 종목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망치형이 뜬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시장의 영향으로 개파락 나왔다가 돌려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돼요? 편입의 기준이죠.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망치형이 딱 떠졌네. 오늘 같은 장에서 어떻게 돼요? 편입의 기준이죠. 얘는 어떻게 될까? 편입의 기준이죠. 이런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첨삭지도를 통해서 다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전부터 방송에 오픈만 해드리면 SKC 코오롱 PI 또 제이준 코스메틱 이런 종목군들 오픈만 해드리면 또 삼성전기, 호텔신라. 자, 여러분들이 오늘 축구 충분히 보십시오. 충분히 보시면서 오늘 윤정두가 그러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더라. 시장 상황 어렵지 않다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오늘 축구 편안하게 월드컵 편안하게 보시고 23시에 첨삭지도 꼭 받으러 오십시오. 시황과 종목 교육까지 그리고 종목 오픈까지
다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하시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에 11시에 여러분들 온라인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이 끝나고 축구 경기가 있는데요. 경기가 끝난 직후입니다. 밤 11시죠. 무료 온라인 특별 방송이 시작합니다. 오늘처럼 어려운 시장에서 하루라도 시황 공부 게을리 하시면 안 되는 시점인데요. 어려운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빨갛게 물들이기 위해서 전문가님께서 밤 11시에 특별 무료 온라인 방송을 진행합니다. 참여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포털창에서 수익산맥 4글자 검색하시고 저희 수익산맥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바로 이렇게 온라인 강의 배너가 보이네요. 이 배너를 클릭하시면 오늘 밤 11시입니다. 11시에 무료 온라인 특별 방송이 시작합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전문가님의 1000장이 넘는 PPT 자료들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전문가님의 비밀 종목까지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등정 30일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보다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적중 스트라이크 전수영입니다. 어떤 종목에 투자할 때 있어서 재료와 실적, 수급 신호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곤 하는데요. 이 세 가지를 다 갖추면 더 좋겠죠? 이런 종목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죠. 전문가님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은 중국 정부의 규제로 인해 그 수혜가 기대되면서 주 사업부의 흑자가 전망되고 여기에 외국인과 기관이 500만 주를 매집한 2,000원대에 숨겨진 종목을 준비해 오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에 성공하면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면 그 어떤 종목보다도 주목해야만 하는데요. 그 예를 들어보면 하승인더는 아디다스의 전폭적인 지원과 대규모 수주로 인해 100억대 적자가 2년 만에 200억이 넘는 엄청난 턴어라운드로 1,000원대의 주가는 1만 원대를 돌파하며 무려 10배까지 그야말로 무서운 상승이 나버렸습니다. 특히 1,000원대부터 1만 원대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500만 주가 넘는 대규모 매집이 결정적인 상승의 포인트였는데요. 때문에 종목을 선정할 땐 실적과 재료, 외국인과 기관 수급의 매집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종목 동사의 근간이 되는 사업부가 작년 180억 적자에서 올해 110억 영업이익 흑자로 턴어라운드 예상과 2020년까지 300억 원 이익 달성이 예상이 되는데 외국인 300만 주, 기관은 200만 주 매집한 단돈 2,000원대 종목을 긴급 제시합니다. 오늘 기업의 근간이 되는 사업부가 작년 적자에서 올해 흑자로 턴어라운드 예상과 내후년 300억 원의 흑자, 그리고 실적 급증마저 예상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은 300만 주, 기관은 200만 주를 매집했다면 무언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스트라이크 종목 집중 분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적중 스트라이크! 첫 번째 스트라이크 포인트는 바로 네, 오늘 종목 동사의 근간이 되는 사업부가 작년 180억 원대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기업 전체를 보면 2015년부터 평균 수준의 90억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등 동사의 주가 상승에 발목을 잡는 상황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정부의 규제로 인한 글로벌 수요 개선 효과 발생과 글로벌 경쟁 기업 M사의 파산, 그리고 2020년까지 글로벌 생산 라인 증설이 전무해지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이 종목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사의 근간 사업부 작년 180억 원 영업이익 적자에서
올해 110억 원으로 완벽한 턴어라운드 성공 전망과 내년 200억, 내후년인 2020년엔 무려 30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 수치만 비교해도 과거 화승 인더와는 아예 비교조차 안 돼 강력한 실적 개선세가 전망되고 있는데 현재 주가는 불과 2,000원대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스트라이크 포인트는 바로 2,000원대 종목의 근간사업부가 180억 원 적자에서 올해 110억 원 이익 달성 예상과 내년 200억 원, 후년 300억 원 달성 예상만으로도 대가통급 재료라고 판단하는데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글로벌 13조 원 시장에서 동사의 주요 사업부에서 생산하는 물품의 수요가 2020년까지 연간 4%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글로벌 경쟁 기업인 M사의 파산으로 인해 가격 상승이 촉발되는 상황이고 앞으로 성수기까지 도래하는 등 더블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0억 원 지분법 이익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정보에 빠른 외국인은 300만 주, 기관은 200만 주 매집하고 있다는 건 얼마나 대단한 종목인지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2,000원대 종목 중 이 정도 실적과 수급을 겸비한 종목은 거의 없을 거라고 자신하는 종목일까요? 지금 2,000원대 자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 지금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60-800-4989번을 누르신 후 1번 선택하시고 다시 715번, 715번을 꼭 누르시면 이 종목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사의 근간사업부 작년 180억 최악의 적자 상황에서 올해 110억 원 턴어라운드 전망. 둘째, 중국 정부의 규제로 글로벌 수요 개선과 해외 경쟁 기업 M사 파산. 셋째, 2020년까지 글로벌 생산 라인 증설이 전무한 사상 초유의 상황. 넷째, 글로벌 13조 원 시장에서 동사의 제품 수요 2020년까지 연 4% 증가로 인한 가격 상승 수혜 예상. 여기에 올해 200억 원 지분법 이익 전망과 외국인은 300만 주, 기관 200만 주를 거침없이 매집한 시장에 거의 알려지지 않는 2,000원대 종목일까요? 짧은 기회를 줄 때 바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종목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에 성공하면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직 2,000원대에 머물러 있는 점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종목 AL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주식 강호 김대원 전문가의 고유번호 715번 누르시면 됩니다. 715번입니다.
43년 전 두 간호사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소록도에 왔습니다. 그 가방엔 값비싼 약도 최신 장비도 들어있지 않았죠. 환자들을 위한 마음만 담겼을 뿐. 나눔은 거창한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작은 가방처럼. 당신의 가슴엔 어떤 가방이 있습니까?